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잘들 계시죠? 영상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은 제가 필리핀을 잘 모르던 2년차 정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시청자분이시든 현지에 살고 계시는 교민이시든 많이는 들어보셨겠지만 직접 체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을 디테일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만일 필리핀에 오셨을 때 누군가가 이런 권유를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골드헌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 영상에 이어 A 사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차 같지도 않았던 차가 매일 어디가 고장났다, 무엇을 수리해야 한다, 타이어를 바꿔야 한다 등 수도 없는 이유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집에 애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는 둥, 갑자기 집에 사고가 생겨서 집에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사장은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는 한국분을 현장에 데리고 오셨어요. 이 사람 이름을 B 사장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B 사장은 금 체크하는 전문가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가 꺼낸 장비는 수맥 체크할 때 쓰는 옐로드라고 하나요?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걸 꺼내 들고는 그 안에는 금을 찾는 성분이 들어있고 수천여 소중이 털이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B 사장은 그 세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금을 체킹한다고 체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로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여튼 이렇게 B 사장은 체크를 끝내고 B 사장 체크 결과 이 땅 밑에 수십 톤의 금이 있고 방향도 잘 잡아서 잘 파고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선 A 사장은 저에게 그 B 사장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체크한 비용이라는 거죠. 아니,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르시고 이게 뭡니까 하니 그 사람 또한 집에 쌀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겼다고 하더군요. 필리핀 처가 16살인데 지금 아기를 낳고 같이 살고 있다고 좀 도와주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체크하면 되니까 좀 도와주라는 거죠. 저는 도와주는 것도 이번 한 번뿐이고 다음부터는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B 사장은 매주 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작업은 계속되고 어느 정도 파다 보니 세멘트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정말 세면처럼 보였습니다. A 사장 말로는 거의 다 됐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금괴박스를 숨겨놓고 그 위에다가 세면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거라는 거죠. 아, 정말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형님과 저는 상상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금박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까? 운송은 어떻게 하고 그걸 어디에다 어떻게 숨겨 놓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까 등 수만 가지의 상상을 펼칩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더군요. 이제 얼마 있으면 금박스를 캔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어떤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땅속 수미터를 파서 그 안에다 세면 콘크리트를 부어 놓았겠습니까? 저희는 흥분된 마음에 며칠 동안 작업해서 그 콘크리트 같은 걸 다 파내니 이번엔 또 모래 같은 흙이 나오고 그것을 다 파내면 당연히 또 큰 돌이 나오고 작은 암석층 같은 것도 나오고 신기하게 생긴 돌도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땅속에서 좀 신기한 게 나오면 그 나온 것에 다 의미를 붙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일본군이 금괴를 묻고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사인을 묻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한국과는 토양도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금박스가 나오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깊이가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물이 나옵니다. 땅을 판 깊이가 깊어지니 당연히 물이 나오겠지요.
그때부터는 워터펌프로 물을 퍼내기 시작하며 작업을 해야 하니 이때부터는 작업 속도도 두세 배 늦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비만 계속 들어가야 되고 A 사장은 거의 왕빨대 수준이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고 시내로 수리 한번 나가면 얼마, 또 이거 고치면 저게 고장나고, 저는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죠. 이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르게 가볍게 경험으로 보기엔 다미지가 너무 컸습니다. 확신도 없이 한 산만 더 파면 나올 것 같으니 끊을 수가 없는 중독 같은 거였죠. 그러나 형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작업하는 필리핀 인부들에게 수도 없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험이 많다 하니 니들이 보기엔 정말 밑에 금박스가 있는 것 같냐 물어보면 자기들 생각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인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작업하는 인부들은 당연히 금이 있다고 하죠. 없다고 하면 제가 일을 스톱할 테고 그러면 자기들 일도 없어지니까요. 저는 더 이상 하기도 싫었고 이런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게 회의감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A 사장과 형님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때 벌써 저희는 10m 이상을 판 상태였고 시작한 지 2달가량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거는 사막에서 바늘 찾는 거와 똑같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제가 보기엔 최첨단 장비를 갖고 해도 이건 될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A 사장이 갖고 있다는 탐지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건 금 탐지 장비가 아니고 그냥 지뢰 탐지기였습니다. 이 기계는 아무데나 철 성분이 있는 곳에 대게 되면 삐 소리가 나는 거였고 그 소리도 기계 만지는 사람이 그냥 조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이 일을 스톱하는 걸 너무 아쉬워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죠. 이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요, 필리핀에서 우물 팔 때 쓰는 물건인데요, 화살촉처럼 생긴 게 앞에 달려 있고 화살촉 앞에서는 고압의 물을 쏘며 기술자가 땅에 대고 몸으로 누르며 비비게 되면 땅속으로 파고들면서 계속 파이프를 연결하여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장비는 정말 구식이지만 웬만한 돌과 바위 정도도 쉽게 뚫고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돌인지 세면인지 바위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자를 불러 저희가 파놓은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십 군데를 약 8m 깊이로 촘촘히 뚫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자 수십 군데를 8m 깊이로 다 뚫게 된 거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만일 금박스가 있었다면 뚫리지 않고 걸렸을 텐데 안 걸리고 수십 군데가 다 뚫려버린 거죠.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철수하고 싶은데 형님은 미련이 많이 남아 보이시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A 사장이 말하길 다른 곳이 있으니 그곳을 형님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화를 냈죠. 형님, 이것들 여태까지 봐놓고 모르겠어요? 이거 다 사기야. 그냥 저놈들 먹고 살려고, 그리고 돈 뜯어내려고 그냥 우리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갈 테니 계시려면 여기 혼자 계시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A 사장에게 가서 또다시 형님에게 그런 소리로 사람 현혹시키면은 정말 저 파놓은 구덩이에 묻어버리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저는 형님을 모시고 수리가오로 집에 와서 형님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 후 형님은 한국에 도착해 가끔 통화도 하고 했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나서인가 언제부턴가 형님이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 형님은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